예, 20명에 가까운 대권 주자들이 너도 나도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 국민의힘입니다. 어제는 김문수 전 장관이었다면 오늘 또 한 명의 대권 주자가 이렇게 국회 앞에 섰습니다. 전직 여당 비대위원장, 전직 당대표인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벌써 30년도 더 된 얘기입니다만 1992년 봄 당시 말로 빌보드에서 자주 흘러나오는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성평론가들로부터 저게 음악이냐는 최악의 혹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시대를 바꾸는 문화 대통령이 됐습니다. 가수는 서태지, 노래는 난 알아요였습니다. 시대 교체는 어느 한순간에 폭발하듯이 일어납니다. 물이 100도에 끓듯이 말이죠.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이제 남은 것은 이재명 대표뿐입니다. 그가 형사법정에서 심판받기 전에 우리 국민은 그걸 기다리지 않고 이번 선거에서 심판할 것입니다. 우리는 법원의 선고가 아니라 국민의 선거로 이재명 민주당을 이길 것입니다. 누가 이재명과 싸워 이기겠습니까? 누구를 이재명이 제일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는 이기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바로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오후 2시 국회 분수 앞에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일단 그가 갖고 나온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문 때도 서태지의 환상 속의 그대를 인용했는데 오늘도 직접적으로 서태지의 난 알아요를 언급했다. 그러니까 서태지 씨가 가요계 판도를 바꿨고 본인도 정치계 판도를 바꾸겠다. 뭐 이게 본인이 갖고 나온 메시지 같아요. 네, 서태지 씨는 72년생이고 예. 한동훈 전 대표는 73년생입니다. 아, 그렇게 됩니까? 소위 X세대라고 하죠. 예. 그때 원래 가수 서태지는 원래 락 가수였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러다가 서태지와 아이들을 구성을 하면서 난 나라요라는 노래로 이제 아주 선풍을 일으켰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이 락계에서는 배반자다, 배신자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락의 정신을 훼손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사실 음악 평론가들도 저게 무슨 노래지? 뭐 이런 식의 좀 뜬금없는 평론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근데 대중들은 열광했습니다. 예. 당시에 정말 이 난 알아요라는 노래가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고 정말 뭐 이 90년대를 아주 선풍적으로 이끌었던 이 서태지와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 이 지점을 한동훈 전 대표는 본인이 지금 일각에서는 배신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 일각에서는 너무 뭐 예를 들어서 좀 다른 세계 사람 같다. 뭐 술도 안 마시고 또 위아래도 없고 뭐 이런 이제 비판을 막 받고 있잖아요. 자, 그러듯이 예. 본인과 서태지의 같은 어떤 이미지. 그러나 이것은 결국 대중들은 서태지를 선택했듯이 결국 국민들은 자신을 선택할 게 아니냐. 그때 서태지가 어떤 이 파란을 일으켰듯이 예. 지금도 결국 이 한동훈이라는 본인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파란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걸로 아마 비교 용법으로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대 교체라는 화두 본인의 이제 대권 출사표를 던지면서 서태지 씨를 소환했고 본인이 정치판의 시대를 바꿀 수 있다라고 했어요. 아까 국회 그 분수대 앞에 화면을 잠깐 더 한번 볼까요? 그 취재진뿐만 아니라 꽤 많은 지지자들이 오늘 운집을 했고 본인이 한 40분 가까이 저렇게 대선 공약과 출사표를 던졌는데 오늘 현장 분위기, 특히 현직 의원들도 꽤 많이 왔습니다. 다음 화면을 볼까요? 서영주 대변인. 네.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당권을 쥐었을 때는 이른바 친한계가 그리 많지 않은 소수였는데 오늘 보니까 조경태, 고동진, 김예지, 한지아 뭐 대략 한 15명 넘게 왔다. 글쎄요, 뭐 이런 분위기가 예전에는 소수였지만 오히려 대권을 준비하는 대권 주자들로서는 좀 10여 명이라는 숫자가 좀 똘똘 뭉쳐있고 밀도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동훈계라고 입에 오르내렸던 그분들이 다 이제 모습을 드러낸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그 당내에서 세력이라는 것은 차기에 있어서의 그 대권 포스트가 있으면 뭉치게 돼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출사표를 던진 이 모습을 드러낸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저는 뭐 한동훈 전 대표 당내 경선이라는 한계 때문에 어떤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 처한 본인이 탄핵 찬성파
그리고 보수의 재건을 위한 여러 가지 어떤 내란에 대한 반성과 성찰 부분은 빼버리고 예. 일단은 시대 교체라는 어떤 그런 화두 속에서 어찌 보면은 서태지라는 사람을 잘 모르는 세대를 소외시키고 나서 예. 그 중년층의 어떤 타깃을 겨냥한 서태지를 꺼냈어요. 그래서 예. 저는 같은 세대라서 이해합니다. 저도 서태지를 너무 좋아하고요. 예. 마지막 이 컴백홈까지 다 듣고 외울 만큼 좋아했는데 분명 서태지는 김대중 대통령 시대의 문화 강국의 어떤 아이콘이었던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만 좀 신선한 이미지의 한동훈 전 대표의 입에서 지금 BTS와 블랙핑크가 우리 가요계의 이 중심에 있는 상황에서 잘 알 수도 없는 서태지 얘기를 꺼냈다는 거. 물론 그 의미하는 바 때문에는 이해는 되나 예. 약간은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로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오게티다라고 저는 좀 보고 싶어요. 예. 그래서 서태지 얘기를 하기보다는 예. 저는 당에 어떤 서태지와 같은 역할을 본인이 해서 좀 어떤 보수의 재건을 하겠다. 그리고 나의 힘을 보태준다면 예. 이재명 대표와 맞서겠다. 이 정도의 흐름이면 좋은데 뭔가 흐름이 끊긴 듯한 좀 아쉬운 대목을 저는 좀 엿봤다. 그런 말씀. 논평은 다 의견 존중합니다만 또 서태지 씨 아는 젊은이들도 많긴 제법 있으니까요. 아예 세대를 완전히 끌어서 다 안다 모른다 이렇게 이분할 수는 없어요. 제 주위에는 모르더라고요. 제가. 본인 주의니까요. 아 예. 그런 거예요. 여기 보면 글쎄요. 어제는 이만희, 박수혁, 인요한, 이인선 등 현역 의원 4명 정도가 참석을 했다면 오늘은 일단 18명이 한동훈 전 대표 출사표를 던지는데 함께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저는 개업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탄핵 고통에는 깊이 공감한다고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최근에 다른 대권 주자들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너도 나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밝혔기 때문일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게 질문도 나왔습니다. 제가 정확한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적절한 때가 되면 저도 연락드릴 생각인데요. 아직 제가 특별 계획을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대권 도전 나서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혹시 연대학을 하시고 싶은 후보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위험한 정권이 들어서고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누구라도 뭉쳐야 될 때예요. 모든 분과 연대하는 것이다. 연대하고 통합하는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든 정책이 저평가돼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계엄을 막아낸 본인에 대한 이미지도 있지만 탄핵에 고통받는 게 죄송하다. 윤 전 대통령 얘기와 함께 이렇게 좀 덧붙이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지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고도 먼 관계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자리에 왔고 그리고 그 이후에 비대위원장이 됐습니다. 다만 총선 과정부터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의 사이가 굉장히 삐걱거리기 시작했고 그런데 그 이후에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6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율로서 당 대표가 된 바가 있는데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 있어서 탄핵에 찬성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당내에서 어떻게 보면 쫓겨나듯 당대표직을 내려놓은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본인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대통령의 탄핵에는 이미 찬성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다만 보수의 승계자로서 그 정책에 대해서는 연장선상을 가져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영웅 예우라든지 특히 대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굉장히 높게 평가되는 부분이거든요. 조금 아까 제가 누구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고 한동훈 전 대표와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 채널A에서 두 분을 비교를 하고 있었는데 예.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전태일 기념관에 가서 청년들과 시간을 보냈고 맞아요. 그리고 한국노총을 왔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저는 재미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탄핵에 찬성했었던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인 부분에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모습들을 보이고 예.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결국 탄핵 결과에 대해서 승복한다라고 했지만 그 과정에서는 굉장히 강성의 모습들을 보였는데 한국노총을 찾아간다든지 이런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와는 약간의 결이 다른 모습들이 있거든요. 이게 앞으로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경선의 흥행에 파란불이 들어온 것이 아닌가 굉장히 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부분 물타리가 넓고 스펙트럼이 넓어졌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 그 장유미 변호사님. 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는 예선을 통과해야 각 후보들이 본선에 가는데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중도층
그래서 소구할 수 있고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나는 계엄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국회 분수를 택했다. 이런 분석도 많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계엄 국면에서 대단히 좀 명징한 메시지를 냈던 것도 사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이번 계엄은 반헌법적이고 법률 위반의 소지가 상당히 있다. 이 논리의 끝은 사실 탄핵 파면을 또 정당화하는 그런 인식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보수 진영의 출로를 한동훈 전 대표가 마련해줬다라는 점까지 부인하기는 어려운데 다만 이 국면에서 워낙 강성 지지층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대통령의 파면에 대해 반대하는 이런 뭐 당원들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의 목소리도 많아지다 보니까 이 탄핵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애국 시민이라고 지칭하면서 존경한다라고 표현한 건 어떻게 보면 좀 본인의 뚝심을 밀어붙이지 못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낳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의 메시지 관리를 어떻게 할지 좀 주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한동훈 전 대표의 팬덤은 뭐 있기 때문에 오늘 꽤 국회 많은 시민들 뭐 지지자들, 뭐 취재진도 많이 모였고 가수 서태지 씨를 언급하면서 시대 교체 그리고 계엄 얘기를 좀 많이 꺼냈는데 이 얘기만 짧게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윤 전 대통령 전속 사진사가 한동훈 전 대표의 전속 사진사로 됐다. 이게 뭐 단순한 사진사에 대한 개념보다는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데 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이제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 전속 사진사였고 주로 이제 대통령들의 사진을 찍어왔던 분입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선거운동 과정부터 바로 이 김용희 씨가 사진을 찍어왔고 그 장면들을 이렇게 지금 좀 전에 보시는 그런 장면들을 이제 포착해냈는데 이번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캠프에 합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전 대표의 이제 어떤 사진을 하는 것인데 글쎄 뭐 아마 한 전 대표 이 캠프 측 입장에서 보면 결국 대통령 당선되는 분의 그 어떤 이 뭐 길을 가져온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뭐 여의도 뭐 캠프 명당 자리 뭐 이런 거랑 비슷하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신가요? 보면요, 결국은 선거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불확실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 긍정적인 요소들을 이제 발견해서 그걸로 이제 어떤 신념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늘 이때가 되면 이제 이 선거 전이 되면 사무실 위치를 어디다 할 것이냐. 대통령을 배출한 명당. 그게 이제 여의도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물론 뭐 그 건물이 또 적극적으로 마케팅도 많이 해요. 이제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좀 그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건데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대통령을 모셔봤던 사람들,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던 사람들, 이제 그런 어떤 이 분들을 많이 영입할 경우에 다음에는 저쪽인가? 라는 이제 또 어떤 그런 현상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언론 입장에서 보면 윤 전 대통령의 사진을 찍었던 분이 한동훈 전 대표를 찍는다. 뭐 이런 것이 아마 굉장히 좀 재미있는 관심거리로 보는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본격적인 경선판이 시작이 되니까 소소한 것들까지 많이 이슈가 되죠. 한동훈 전 대표의 오늘 국회 출사 표획이 핵심 내용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일단 뭐 이번 주제 마무리하기 전에 잠깐만요. 이 얘기가 들어왔는데요. 서영주 대변인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일 오후 5시에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관저에서 퇴거한다. 물론 내일 사저 이동 당시에 메시지를 낼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내일 5시로 확정이 됐고 수석급 참모들과 관저에서 배웅을 예정이다. 이런 소식이 조금 전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익히 좀 언론에 알려졌었죠. 원래는 지난주 주말이 지나서 월화 정도에 퇴거를 하기로 했는데 뭐 여러 가지 경호상의 이유라든지 뭐 지금 뭐 반려 경과묘에 대한 여러 가지 분양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던 것으로 아는데요. 그래서 뭐 예정돼 있던 금요일 날 관저를 나와서 이제 본인의 이제 개인 자격, 개인 윤석열로서의 사저에서의 생활이 시작되는 것인데 저는 일단 뭐 이게 뭐 저는 조용한 퇴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굳이 뭐 대통령 참모들이나 이런 뭐 환영까지 해야 될 상황인가 싶어요. 환영은 아니고 뭐 일단은 뭐 배웅이라 하더라도 예우 저는 차원이겠죠. 뭐. 배웅 차원인데 저는 좀 조용한 어떤 퇴거를 통해서 저는 본인의 이 저지른 내란 행위에 대한 파면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사과 알겠습니다. 정도 좀 기대를 하는데 그러지 않을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아마 내일 뉴스탑 10 시작 시간 직전에 윤 전 대통령이 한남동에서 서초동으로 갈 것 같은데 뭐 이 얘기 좀 추가로 들어온 대로 이어지는 속보에서 한번 같이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